보기에 창전안에 가시면 열려있는 엑셀 파일의 목록을 보고 그 해당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체크되어 있는 게 화면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엑셀 기능 정의로 넘어오시고 자, 셀시식 교재는 27페이지, 자, 시트 이름 셀스식 교재는 27페이지 펼쳐놓으시고 펼쳐만 놓으세요. 자, 이미 셀을 선택해서 내용 하나 입력을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꾸미는 이야기. 자, 이쁘게 꾸민다. 꾸민다라는 걸 용어로 쓰면 서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이것도 알만한 용어일 겁니다. 서식. 그러면 자, 서식을 꾸미는 건 홈 탭에 셀 자체 이쁘게 꾸민다. 그러면 셀을 이쁘게 꾸미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셀인데 셀이라 그러면 셀 안에 있는 내용물 즉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글꼴 그룹에서 이쁘게 꾸미는 기능들이 글꼴 그룹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 그룹에 있고 표시 형식 그룹에 있고 스타일 그룹에 있습니다. 아마 스타일 그룹을 보고 삽입 삭제를 보시면 조금 모양이 좀 다른데 그건 화면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화면 사이즈 좀 느리면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똑같진 않지만. 화면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기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화면의 창의 크기가 프로그램 창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모양새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자 어쨌든 표시 형식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이쁘게 꾸민다. 자 그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 자 내용을 적용할 셀 선택, 기능을 적용할 셀 선택. 자 글꼴 이름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결과가 잠시만요.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결과가 이렇게 바로바로 화면에 보일 겁니다. 목록을 옮기시면. 요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준다. 실시간 미리 보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적용하시고요. 글꼴 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글꼴 크기에서 여기 리스트 목록상에 없는 이 15라든지 13, 17, 19 이런 값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자, 숫자 값이 있는 부분에 클릭. 직접 입력. 그리고 엔터. 여기에 있든 없든 직접 입력. 엔터. 글꼴 이름도 마찬가지. 지원해주는 목록상에 있는 글꼴이라면 직접 입력, 뭐 공서체 정도는 있겠죠. 직접 입력, 엔터. 글꼴 이름도 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고 뭐 다른 거 궁금하시면 눌러보세요. 저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굵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쉬운 거 위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힘듭니다. 이제 기울인 꼴, 밑줄. 자, 밑줄이란 건 표현을 실제 이제 사용하실 때 실선이라는 시험에서 실선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실선, 밑줄 실선. 그다음에 목록 단추도 알렸잖아요. 그러면 이중 초록 색깔이 선택값입니다. 자, 이중 밑줄 이렇게.
그래서 아까 회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명령 단추들은 기능을 적용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녀석들 이런 형태의 대부분은 모두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시 클릭을 했을 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단추 눌러서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제되어 없어집니다. 초록 색깔이 설정입니다. 설정. 다시 초록색 부분을 설정된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 한 두어 칸 건너뛰어서 글꼴색, 텍스트색, 글자색. 그래서 테마색 영역이 있고 표준색 영역이 있습니다. 시험은 표준색 영역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는 색깔 이름.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색깔 이름 몇 개만 확인을 해보시고 노랑 뭐 이렇게 안 보이죠. 자, 그 다음 왼쪽 편에 채우기색, 배경색, 아니면 음영색,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용어. 이렇게. 자, 뭐 적용은 어쨌든 시험은 표준색 영역 안에서 나올 거고. 빨강. 그 다음 셀을 밑에 있는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가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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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런 건 테두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테두리. 자, 항상 명령을 적용할 때는 선택 항목, 지금 셀 범위입니다. 셀 범위 기준 아래쪽에 테두리 하면 이 범위의 아래쪽은 여기가 되겠죠. 자, 선택한 범위, 똑같은 범위 선택할게요. 마우스 드래그. 모든 테두리. 그러면 선택한 항목의 모든 테두리. 이런 꼴로 나오겠죠. 선택한 범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당연히 여기 선택한 항목 바깥쪽에 이렇게 굵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 특정 기능만 해당 기능만 없애고 싶다. 그럼 거기에 가면 되겠죠. 테두리 없어. 여기 마찬가지로 채우기 없어. 글자 색깔을 없으면 색깔은 없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동이라고 해서 이게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흰 색깔은 여기 있고 검정 색깔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좀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은 엑셀 프로그램이 자동 색깔 하나를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기가 물론 그걸 바꿀 수 있는데 이제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검정 색깔입니다. 자동이라는 게. 자, 그다음 마자 자, 요거부터 할게요. 지열을 선택하시고 홈, 셀, 서식에 아까 셀 크기라는 게 있다 그랬거든요. 행 높이와 열 너비 그 중에 열 너비 값을 직접 입력하라. 제가 지금 14.5니까 뭐 배 이상 줘보죠. 한 30 정도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엔터나 확인 단축 클릭. 그럼 이렇게 배 이상 커지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요거 봅니다. 열너비 자동 맞춤. 아까 잠깐 용어를 설명을 했는데, 요게 근본적인 기능이고, 확인하시면 해당 열, 지열의 가장 긴 데이터, 실시간 미리 보기라는 데이터입니다. 요 길이에 맞춰서 조정이 일어난다. 자동 맞춤. 자, 그러면 이번에 행을 두 개 선택해 볼까요? 두 개의 행을 선택해 볼까요? 선택 항목이 이제 두 개의 행에 대해서 행 높이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두 각각의 행에다가 사이즈를 조정하라. 16.5니까 여기도 한 30 정도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거
그 다음, 자, 두 개의 행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에 행 높이 자동 맞춤, 행 높이 자동 맞춤 클릭 하시면 요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글자 크기가 가장 큰 거, 긴 거 있죠? 그 행에 가장 글자 크기가 글꼴 크기가 큰 녀석에 맞춰준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열을 선택하시고 실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쓰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정확한 값을 줘야 되니까 뭐 열름이나 행높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아까처럼 경계에다 포인트 두시고요.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했고 이 포인트 상태에서 뭐 느리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더블 클릭이라는 동작도 한번 써보시면 따닥 줄여놓고도 따닥 자, 열력이 자동. 그럼 행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행을 선택했다. 했을 때 선택되어져 있는 행 경계, 안쪽 경계에 포인트 두시고요. 크기 조절 포인트.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아니면 줄여보시거나, 느리거나 줄여보시거나. 느린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두 개의 행의 행 높이 자동 맞춤. 자, 줄인 상태에서 따닥. 행 높이 자동 맞춤. 그래서 이제 뭐 크기 조절이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냥 제 수업 중에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이유 없이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가나다 선택할까요? 셀 두 개를 연속 선택할까요? 그다음 여러분들은 아마 옆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나 문구가 아마 보일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대로 쓰세요. 저하고 뭐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어디 사라진 거 아닙니다. 제 화면이 좀 좁은 관계로 그게 다 안 보일 뿐입니다. 자, 클릭하면 말 그대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해제, 셀 분할, 셀 병합. 다시 누르면 셀 분할. 자, 다시 확인하시는 병합하시고요. 그 다음 행 높이 조정하시고, 수동으로 행 높이 조정하시고. 자, 그러면 꾸미는 일들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다냐는 거죠.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아직까지 다 배우진 않았지만 표시 형식은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꾸미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게 다냐는 거죠. 아니요. 더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여기 있을 뿐이지. 그래서 좀 더 깊이, 디테일하고 뭐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데이터 셀 선택. 자, 글꼴 이름 옆에 있는 아이콘, 맞춤 이름 옆에 있는 아이콘. 자, 클릭합니다. 뭐라고 주저주저 되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해당 셀에 셀 서식을 꾸미기 위해서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창의 이름을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창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창, 아마 대화 상자라고 그러는데 원래 대화 상자에 열면 이런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을 대화 상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표시 형식 탭, 맞춤 탭, 글꼴 탭, 테두리 탭, 채우기 탭, 보고 탭, 뭐 이렇게 탭. 그래서 해당 탭이 이렇게 바로 나타나 있죠. 필요에 따라 이제 이동하시면 되고. 자, 일단 취소. 자, 맞춤도 한번 눌러보시고. 이렇게 뜨죠. 맞춤에 관련된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네, 표시 형식에서 나오고. 자, 그럼 일단 맞춤에 한번 가시면 자, 요거 세 가지 기능만. 자,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가로 방향, 오른쪽 맞춤, 위쪽 맞춤, 세로 방향 위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쪽 맞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여기는 자, 뭔지 확인하셨을 거고 만약 셀 중앙에 데이터를 맞추고 싶다.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 오른쪽에 텍스트 방향. 텍스트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잘 안 보이세요? 결과가. 자, 색높이를 좀 조정할게요. 제 것만. 그다음에 시계 방향과 세로 쓰기. 오늘은 우연찮게도 쉬운 것만 나옵니다. 지금 텍스트 위로 회전, 텍스트 아래로 회전. 자, 방금 제가 목록에서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이 값을 설정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누르면 이게 해제된다 그랬거든요. 해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의 방향이 어떤 방향? 기본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 설정 값이 없으니까 기본 값인 가로 방향으로 돌아간다. 기억하세요? 클릭해서 해제하면 가로 방향으로 돌아간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저는 핵 높이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만 있냐고요. 기능을 셀 수식을 꾸미는데 물론 표시형 스타일은 아직 안 했지만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보고 가죠. 셀 스타일. 요건 될줄 모르겠는데 아마 요렇게 나올 겁니다. 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예? 여러분들 요게 셀 스타일 목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여기서 찾아 쓰시면 됩니다. 저하고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자, 셀 스타일. 저는 바로 이제 목록이 펼쳐지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란 건 기존 서식들에 보면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에 해당되고요. 이걸 이제 그래서 그러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이렇게 골라 쓰면 되겠죠. 물론 목록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클릭합니다. 셀 스타일. 이렇게. 나는 이런 셀 스타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셀 스타일. 자, 이렇게 꾸며놓은 게 마음에 드세요? 이게 이제 셀 스타일 이제 기성복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기성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부분 수정해서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이렇게 노란 색깔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셀 스타일이라는 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서식들의 모음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서식 구명이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원상 복구하고 싶은데요. 즉 서식이 없는 상태. 데이터는 남겨두고 서식만 없애는 상태. 자,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서식 지우기라고 해서 홈, 편집, 지우기, 목록 단추 눌러서 서식만 지우겠다. 그러면 데이터만 남기고 그런 특징을 집어서 필기에는 실기에서는 이 기능을 쓸 일은 거의 없는데 필기에서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병합해 두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셀 서식, 오른쪽 표 서식이라는 데가 또 표 서식. 그러면 셀 하나하나를 이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이런 자료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통 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은 표를 꾸미고 지금 셀을 꾸미는 건 사실은 엑셀의 고유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일반 표 작업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자, 선택하시고 조금 이제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제 그냥 표를 이쁘게 꾸미겠다. 그럼 표에 대한 스타일, 서식들의 모음도 있다는 거죠. 표 스타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표 서식이라고 얘기해요. 표 스타일, 표 서식. 이 박스 안에 뭐라고 줄줄줄 되어 있죠. 셀 범위의 스타일을 유지한다. 표를 빠르게 변환한다. 그러니까 표를 이쁘게 꾸미는 기능들이 밝게 영역, 보통 영역, 뭐 어둡게 영역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고 클릭.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모른 척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머리글 포함이라는 건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갔어요. 그냥 셀 범위 정도라고 알고 계시고 여기가 점점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자, 확인. 왜냐하면 식에 대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자, 확인. 하면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능을 자 그러면 여기 표도구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생겨났죠. 사항별 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사항별 탭을 자, 이 기능이 있는 위치에 셀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사항별 탭이라는 녀석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은. 임의의 이 표의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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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어떤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표를 이쁘게 꾸미는 방법이란 거죠. 그러면 다시 셀 서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셀 서식. 그러면 우리가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지만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셀이나 표를 꾸밀 수도 있다. 됐습니까? 조건부 수식은 나중에 따라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리본 메뉴상에 있는 것들 외에 또 다른 기능들은 없느냐? 셀을 이쁘게 꾸미는 있죠. 그래서 아까 셀 서식 대화 상자라는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한다 해서 이렇게 제가 여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물론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이라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뭐 보지 못했던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일단 스톱. 그 닫았고 나오시고요. 자, 단축키가 컨트롤 1입니다. 단축키가. 아마 오늘 다음 시간 수요일까지 하셔서 아마 이 단축키는 외우실 겁니다. 바로가기 키는 외우실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쓰세요. 바로가기 키. 컨트롤 1. 외우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여기 없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재 예제를 통해서 여기는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건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이거 방금 하셨던 굵게와 기울인 꼴의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굵게와 기울인 꼴의 조합. 두 개 다 있는 건 굵은 기울인 꼴, 없는 건 보통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밑에 글꼴 색. 쭉 따라오세요. 글꼴 색. 그다음에 밑줄, 실선. 여기 뭐 다른 내용도 있죠. 회계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채우기 탭에 갑니다. 채우기 탭에. 여기가 노란 색깔이다. 여기가 빨간 색깔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물론 뭐 저는 많이 써서 외우고 있는데 이제 요 색깔의 이름이 잘 우리가 왜냐하면 색깔 이름이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시면 특징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옆에 무늬색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색깔의 목록이 이렇게 다 나타나겠죠. 그럼 여기가 노란 색깔이가 위치 파악하시고. 근데 여기서 색깔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했으면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놔야 됩니다. 자동. 이 금전 들어갈 금전 색깔 자동이야. 여기가 노란. 그러면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노란 색깔 이렇게. 요게 이제 음영색, 배경 색깔 이야기. 셀에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지금 했죠? 한 4가지 정도 확인. 그다음 뭐 다른 기능들은 교재를 통해서 앞에 이제 맞춤에 관련된 거는 뭐 텍스트 맞춤은 아니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어찌됐든 그다음 테두리 부분인데 아까 범위 설정 보시면 일단 물론 여기서 밑에 보면 선 색깔이라든지 선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 스타일, 선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일단 기본 색깔은 검정 색깔이고 기본 선 스타일은 실선입니다. 그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보다는 서식 작업창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서 바로가기 키, 단축키, 컨트롤 1 하셔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테두리. 그럼 여기 선 스타일, 선 종류. 어떤 건 기본값이 이거거든요. 기본값 실선 이거. 테두리 보이시죠? 그래서 그중에 아무나 선택하시고 선 색깔 밑에. 그리고 여기 회색깔로 보이는 단추가 총 9개가 있어요. 8개, 9개, 10개, 11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건 안쪽, 선택한 영역의 안쪽, 선택한 영역의 윤곽선 바깥쪽.
필요 없다 없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또 적용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각각 부분 적용하겠다. 다시 한번 더 또 눌러보시면 해제. 선 종류, 선 색깔, 요렇게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윤곽,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게 윤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네 개. 그 다음에 안쪽이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 이쪽이 안쪽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대각선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값은 실선. 파랑. 그러면 여기 대각선. 그리고 하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홈 탭에 있는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셀스 계산을 다룬다. 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아까 서식 지원응답이라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셀 크기. 여기.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마지막에 합시다. 자, 밑에 이름 정의라고 하는 기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뭐 10, 20, 30, 40이라는 데이터가 보이네.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수량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수량. 수량은 데이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건 셀 범위는 H 33에서 H 36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공식이라고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수량이라고 이 범위의 이름을 수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수량. 그러면 셀이나 셀 범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H33 땡땡 H36이라 부르지 않고 이걸 뭐라 부르겠다고 수량이라 부르겠다고. 그렇게 부르려면 범위 설정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타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엔터.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이제 수량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셀 포인트 다 이메일 곳에다가 선택을 해서 두시고, 자, 이름 상자에 목록 단추 누르면 수량이라는 거 보이세요? 수량. 클릭. 표 이름 뭔지 모르겠습니다. 표 이름 내버려 두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일단 지금은 저기랑 기본 단계니까. 클릭하시면 이 녀석이 이걸 선택해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름의 목록, 요 이름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의된 수량, 정의된. 그럼 요 자료를 선택해 주죠.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제 오타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의된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은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수식에 좀 어렵습니다. 정의된 이름의 이름 가지. 그래서 여기서 수량이나 이름 보이세요? 선택해서 편집. 자, 밑에 건 일단 보지 마세요. 밑에 건 아직까지 제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름만 수정하는 것만 잠깐 볼게요. 오타 있으면 오타 수정하시고, 뭐 내용을 이렇게 바꿨죠. 뭐 수량 1, 2, 3이라고 이렇게 바꿨다 봅시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닫기. 그러면 여기가 수량 1, 2, 3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 셀에 이제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처럼 네?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처럼 어떤 문서에다가 여기도 기본 내용의 기본 자료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포스트잇을 붙이는 개념의 기능이 있습니다. 셀에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기능.
자, 셀 선택,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새 메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초록색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메모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력을 하진 않았지만 A 땡땡도 메모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지우고 텍스트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빠져나오는 건, 메모상에서 빠져나오는 건, 자, 커스가 깜빡깜빡거린다. 뭐,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건 커스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림이 있다. 이건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 자, 초록색 테두리에 포인트 맞춥니다. 맞추면 양방향 화살표 같은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씁니다. 그러면 깜빡거림이 없고 커스가 없어질 겁니다. 요게 메모 선택이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보이던 메모가 사라졌죠. 메모가 있다는 표시는 이렇게 셀 우측 상단에 빨간색 쐐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요거.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십니다.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메모가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게. 항상 나타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 셀을 선택을 하시고 메모 표시 숨기기. 이겁니다.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밑에 있는 건 시트 전체의 메모에 대해서 요건 선택되어져 있는 셀에 대한 메모 표시. 다시 한 번 더 클릭 숨기기. 클릭 표시 숨기기. 표시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요 포인트 역할이 원래 이동이거든요, 이동. 그래서 메모의 위치도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 요렇게. 요 포인트 테두리에 맞추시면 양방향 화살표, 요 포인트일 때 클릭 드래그.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셀 선택, 메모 편집. 이렇게. 그럼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해요. 텍스트 편집 상태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메모를 조금 이쁘게 꾸몄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물어봐 할 수 없지만. 자, 일단 설명,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눌러서 메모를 이쁘게 꾸미겠다. 메모 클릭을 하시면. 분명히 커서가 있었습니다. 범위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커서가 놓여져 있다는 건 글자를 꾸미는 겁니다.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요. 그럼 글자만 꾸미는 내용이 여기 나온다고요. 자, 취소. 바깥쪽 테두리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안에 없다는 건 메모 자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의 서식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글꼴, 스타일,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글꼴, 크기, 색, 글자 색깔, 뭐 밑줄,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맞춤에 갑니다. 맞춤 탭에 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만 정리할 겁니다. 이게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자, 없나요? 있죠. 자, 자동 크기 체크.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메모의 실제적인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메모의 면적이 요만큼 크죠. 이걸 자동으로 알아서 맞춰주겠다고요. 메모의 내용에. 그 다음에 생미선. 자, 포스잇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포스잇은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색 계열도 있고 파란색 계열, 초록색 계열도 있잖아요. 빨간색 계열로. 자, 확인. 여기까지. 자, 마우스 포인트 I자 모양이죠. 이게 뭡니까? 클릭하면 딱 그 위치에 커서가 놓이죠. 그리고 엔터 치면 자, 많은 내용을 입력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좀 약간의 버그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한 줄이 되게 길게 좀 입력을 했습니다. 타이핑을 쳤거든요. 자동 크기가 뭔지 확인하시라고요. 빠져나와서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자동 크기라고 많이 입력을 해요. 헐. 자, 이렇게 됐습니까? 메모를 지우는 건 메모 선택 메모가 있는 셀 선택 삭제. 그래서 새 메모, 셀 선택, 메모 편집, 셀 선택, 메모 삭제. 그다음에 해당 메모를 표시 숨기기. 그다음에 표시되어 있다면 메모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이렇게 다양한 글꼴 맞춤 생미선 정도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시트 관리, 셀 관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아놨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한 개의 셀이나 셀 범위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자, 노란색 부분을 선택합니다. 노란색 셀 범위를. 그리고 홈 탭에 삽입, 목록 단추 아닙니다. 위에 거. 여러분 여기도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모양이.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같은 겁니다. 자, 삽입 단추 누릅니다. 그냥.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셀이 삽입이 되고 선택한 개수만큼 삽입이 되고 오른쪽으로 기존에 있던 내용은 오른쪽으로 밀려난다고요.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이 자리의 서식은 왼쪽에 있는 녀석의 서식을 상속을 받아서 나타납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영향을 받아서. 자, 범위 설정, 삭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세요. 해당 항목 삽입 삭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열 선택, K 열 선택, 그리고 삽입. 이해되시죠?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다음 K열 선택 삭제. 그다음 27행과 28행 연속 선택, 2개 이상의 행 선택. 그리고 삽입. 화면이 아래쪽으로. 그러면 행 선택 삭제. 그러면 2개의 행에다 각각 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2개의 행이 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행열 삽입 삭제. 그다음 이제 뭐가 남았죠? 구조가. 셀 범위 같은 거라 그랬고. 같은 개념. 행과 열. 그다음 시트 남았죠. 시트 구조상. 그럼 자, 시트 삽입은 여기입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삽입.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시트가 항상 삽입이라는 개념은 필기시험 볼 때는 막 삽입 뭐 이렇게 나눈다 삽입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기준이 선택사항의 왼쪽 위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셀 서식 시트의 왼쪽에 깨끗한 시트가 하나 삽입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이름 바꾸기.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또 몇 번, 한 두 번 더 할 겁니다. 전체도. 시트 이름 바꾸기. 하면 필요한 이름 입력. 시트 관리라고 입력을 할게요. 엔트. 작업이 끝나면. 자, 그 다음.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시트 탭이라고 했잖아요. 제 이름이 나타나는 저 구조, 사각형 구조를.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뭐 시트 관리 1, 시트 관리 2, 시트 관리 3 이렇게 시트가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있으면 사실은 같은 색깔을 쓰면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색깔을 달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자, 그 다음 시트 이동 복사 서식에 그러면 선택한 시트를 이동합니다. 대상 통합 문서 엑셀 파일. 자, 엑셀 파일. 현재 같은 엑셀 기능정의 파일 안에서 특정 시트 앞에
그러면 화면 구성이라는 시트를 선택하시고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에 밑에 복사본 만들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원래 있던 시트가 특정 위치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자, 시트 관리 선택하시고 자, 여기 뭐 내용도 이거 똑같은 내용의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서식 목록 단추를 눌러서 시트 이동 복사 그리고 특정 시트 앞에 특정 파일 안에서 특정 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 확인하면 이렇게 자, 우리 뭐 이런 규칙 아시죠? 이런 뭐 이거 이제 탐색키라고 하는 이름인데 저 프로그램 이름이죠. 여기 아마 파일이나 폴더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에 똑같은 폴더명이 존재하거나 파일 이름이 똑같은 파일 이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저 프로그램상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폴더 기본이 있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구분하기 힘드니까. 어느 그쪽인지. 컴퓨터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자동적으로 붙는다. 자, 그 다음 뭐 필요 없는 시트다. 그럼 해당 시트 선택해서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삭제. 그러면 영구히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엑셀은 시트를 지우면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원본 가지고 작업하지 마시고요. 원본 복사해서 쓰세요. 원본은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뭐 삭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시트 삽입, 시트 삭제, 그 다음에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이름 바꾸기, 탭 색, 이동 복사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셀 서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방금 저 노란색 셀, 셀 범위 선택해서 삽입을 하니까 셀 범위가 삽입이 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오른쪽 밀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오른쪽만 밀려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서식 목록 단추를 넣어서 목록 단추는 셀 삽입. 그러면 이번에는 창이 뜹니다. 이거.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옵션들이 생겨나. 기본값이 오른쪽이고 아래쪽으로 밀 수도 있다. 지울 때도 마찬가지 선택,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셀 삭제. 위로 밀 거냐, 아래로 왼쪽으로 밀 거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아까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셀 범위잖아요. 세 개의 셀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작업을 할 때 약간 행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고 열을 선택하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셀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행 삽입 그러면 지금 선택한 범위 내에 행이 몇 개 있죠? 몇 개 걸쳐 있어? 세 개가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행이 삽입이 되겠죠. 그 다음 시트 행 삭제 그러면 지금 선택한 범위 내에 행이 세 개가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개의 행이 삭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열을 선택,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6개 선택을 하고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열 삽입하면 지금 요 범위 안에 열이 몇 개 걸쳐져 있죠? 2개가 걸쳐져 있죠. 그러면 2개의 열이 삽입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서식을 받아서 위에 있는 서식의 영향을 받아서 뭐 나타난다. 그 다음 요 6개의 셀에 대해서 시트 열 삭제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열은 2개죠. 2개가 걸쳐져 있죠. 그럼 2개의 열이 지워지겠죠. 뭐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전체 설명 다 해드렸나요? 자, 이게 어쩔 수 없군요. 자,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옮겨갈게요. 표시 형식이라는 곳으로 가겠다. 표시 형식.
자, 요만큼의 데이터 선택하시고, 4개의 데이터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을 건데, 그 중에 3개의 데이터만 선택을 하시고, 이 사실 데이터가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 데이터가 어쨌든 종류별로 섞여서 한 100만 개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자, 이걸 보고 계시면 뭐가 문제냐면, 자, 이게 이렇게 문서를 꾸미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왜 보기 싫냐면, 문서를 꾸미는데 이 형태가 왜 보기 싫냐면 소수점이야 자릿수가 대충하게거리잖아요. 되게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한 자릿수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다. 그러면 내가 이걸 직접 조정을 하면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 또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ESG. 그 이렇게 하면 데이터 지금 100개, 몇 개 있다고 100만 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반올림을 100만 개나 해야 되잖아요.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소중 둘째가 가면 또 문제가 또 뭐냐면 그러면 소중 둘째가 나타나는데 반올림 해야 된다는 게 많은 개수를 반올림해야 돼. 근데 0.0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중 둘째자는 여기도. 그럼 엔터를 치면 이 녀석이 이걸 그냥 0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의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저 따라오세요. 표시 형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표시 형식. 표시 형식. 그리고 여기 소수점 자릿수 느림 클릭. 여기 클릭. 어디까지 눌러보시면 합니다. 계속 눌러보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숫자 데이터는 데이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열너비가 좁으면 샵이라고 하는 저런 형태로 나타나요. 저 형태가 보이면 숫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좁구나. 그래서 열너비를 조정하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줄일게요. 열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데이터 자릿수를 또 줄여야죠, 그러면. 선점 자릿수 줄임. 아까 몇 개짜리까지 맞춘다고요? 요걸 이용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반올림 내주고 소점 자릿수도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에 소점 자릿수도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표시형식인데 잘 와닿지는 않죠? 자, 일단 몇 가지 더 살펴봅시다. 자, 심표 스타일. 우리가 이제 정수 부분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 들어가는 형태로 보통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엑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콤마는 100만 개나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콤마를 어떻게 넣고 있는데 언제 넣고 있어요? 그냥 소점이 없다고요. 방금 배운데 조정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이게 만약에 이 숫자값 100만 개가 의미가 뭐냐면 돈의 개념이라면 화폐 단위가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회계 표시 형식이라 해서 클릭. 옆에 목록까지 보시면 각 나라의 화폐 단위들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 중에 이건 이제 크말이 이건 한글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한국어 정도만. 자, 그 다음 0.127로 선택하시고, 자, 이런 소수점을 가지는 데이터가 한 100만 개쯤 있거든요. 이걸 100분율로 나타내라 합니다. 갑하죠,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데이터를 100분율로 나타내세요. 라는 기능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소수점도 나타내고 싶다고요. 그럼 오른쪽에 소수점 자릿수 느림 줄임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지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표시 형식 기능을 없애고 싶다. 특정 서식 없음.
잠깐만. 저 실행 취소 앞에 내렸던 명령 실행 취소 요겁니다. 컨트롤 Z라는 건데 앞으로 외우실 건데 어쨌든 이거는 안 돌려도 됩니다. 안 되는데 제 화면 잠깐 보세요. 표시 형식이 뭔지 의미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처음부터 100만 개나 되는 숫자들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되게 기장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렇게 표시 형식 기능을 이용하면 수식 입력줄에 있는 내용과 셀상에 있는 내용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게 원본입니다. 즉 원본의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변하냐면 셀상에 나타나는 이 꼴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원본의 변화 없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변한다라는 기능이 표시 형식 기능인데 좀 와닿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혼자만 보여줄게요. 자, 여기 서울, 부산, 광주에서 회사가 관리하는 지점이 한 1000개쯤 있거든요. 회사가 관리하는 1000개쯤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점 붙이고 퇴근하랍니다. 그러면 F2번 키, 지점, F2번 키, 아니 더블 클릭, 지점, 아니면 수식 입력기를 이용해서 지점, 이렇게. 안 하시는데 했어요. 자, 따라오셨으면 뭐 이렇게 해서 1000개 하면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면 데이터 수정도 명령입니다. 컨트롤 Z 누르세요. 그냥 서울, 부산, 광주로 남겨두세요.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그리고 컨트롤 Z 명령 취소. 자,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 기능을 이용하시면 표시 형식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원본의 형태는 변화가 없이 화면상에 나타난 꼴이 바뀐 거 보이세요? 이게 표시 형식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요.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없애는 기능이 아까 요거라고 그랬죠.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없애는 기능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질문하죠. 셀을 이쁘게 꾸미는 기능 중에 하나가 표시 형식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제가 따로 한다고 했을 뿐이지. 이것도 셀을 이쁘게 꾸미는 겁니다. 맞잖아요. 초점 자릿수 맞춘다. 자, 그러면 그런 기능이 여기 이게 다냐는 거죠. 다 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의미 설정 숫자 여기 돼 있네요. 이번에 숫자가 빨간 색깔로 나오네. 자, 그다음 통화 합해 단위가 앞쪽에 붙어 있네요. 특징이 음수가 빨간 색깔로 나오네. 그다음에 회계 합해 단위가 앞쪽에 붙어 있네요. 아까 회계 형식이고 그다음에 무슨 특징은 숫자형을 대시로 또 표시해 주네요. 그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구나. 0.127로 손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숫자들이 100만 개쯤 있다는 거죠. 100분율로 나타나고 싶다.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시 형식 기능이 리버 메뉴에 밖에 없냐는 거죠. 자, 숫자 데이터 3개만 선택하시고 한 2, 3분만 힘내세요. 자,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나타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범주, 분류라고 해석하세요. 그리고 숫자 범주에 가니까 자, 천 단위 구분, 여기 3개의 데이터 범위에 밝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보기 영역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 소점이 몇 개짜리 나타날 것이며 음수일 때 방금 아까 음수일 때 빨간색 가로친 거 있어요. 요런 거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자, 컨트롤 1 셀수식 대화상자 해주시고 자, 통화. 합해 단위는 없었거나 원화 표시라거나 뭐 이런 정도. 소점 자릿수 필요하다면 적당히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고 판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화폐 단위가 앞쪽에 있습니다. 자, 컨트롤 1. 회계. 통화의 차이점은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화폐 단위가 앞에 있다, 뭐 셀 앞쪽에 있다, 데이터 앞쪽에 있다. 그 다음 0에 대해서 대시로 표시해 줬다. 뭐가 회계가. 그 다음에 음수 표현 방법이 통화와 비교했을 때 음수 방법이 따로 없다. 뭐 이런 정도. 자, 0.127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여시고 이거 다음 시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자, 백분율 보이시죠? 소점 자릿수 몇 개짜리가 조정할 것이냐 기준에. 그래서 이게 표시 형식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